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가장 십이경락이 가장 많이 쓰이죠. 십이경락 많이 쓰이는데 이제 그 외에도 좀 더 이제 눈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 근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을 놓아가지고 이제 통증을 조절을 하게 되죠. 조절하게 되는데,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침을 놓는 사람마다 침 놓는 방법이 이제 모두 같은 거는 아닙니다. 가장 그 흔한 침법은 이제,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침을 놓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아픈 부위에 있으면 이제 아픈 부위에 있는 그 여러 혈자리를 놓아주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의원에서는 이제 아픈 부위에는 침을 놓지 않고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침을 놓는 경우도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아픈 곳에는 왜 침을 놓지 않고 다른 곳에만 침을 놓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이제 아프지 않은 다른 곳에서 침을 놓아서 시술하는 것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침을 하려도 이제 효과가 나는 것일까요? 이제 바로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전신에 퍼져 있는 십이경락과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십이경락이 이제 전신의 중요한 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근육, 인대, 오장육부 서로 이제 우리 몸에 겉에서부터 안까지 다 오장육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 부위 통증이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경우에 관련된 혈자리에 침을 시술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픈 부위에는 이제 침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 경혈을 한번 볼까요? 경혈이라는 건 이제 우리 우리 몸에다가 이제 혈자리와 경혈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자리가 이제 365일과 같이 365일 전후에 그 혈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혈자리 외에도 이제 새로 발견된 혈자리들이 우리 몸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혈자리가 많이 있죠. 얼굴에, 목에, 가슴에, 우리 다리에도 있고요. 발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가 팔에도 쭉 십이경락이 이제 삼경락, 여섯 경락씩 손에도 여섯 경락, 음경, 양경 세 개씩. 다리에도 음경, 양경 해가지고 세 개씩 6개의 혈자리가 경혈이 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에도 이렇게 허리에도 이렇게 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겉에서 있는 거 말고 이제 혈자리가 겉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죠. 피부하고 근육, 뼈까지 이제 전달이 되어가지고 오장육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십이경락이 이제 우리 몸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십이경락을 요즘은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십이경락과 유사한 면이 있는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냥 근막이론을 이용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근막은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 막은 이제 근육 하나만을 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막을 싸면서 위아래의 근막과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그물처럼 하나의 근막으로 쌓여 있고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십이경락이 이제
주요 12경락과 그냥 작은 경락을 합쳐가지고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과도 약간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기 털실로 그물 모양의 옷을 짠 것과 같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오장육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과 같이 근막 경선 해부학을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그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12근막 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인데, 이 근막, 경선을 통해가지고 자세 분석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이 근막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근막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강하게 균형을 잡고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근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막에 대한 사진이 우리 근육을 이렇게 쭉 본 거고요. 근막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근막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흰 막이 있죠. 아마 그리고 여기 근육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근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근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막은 보면은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 먹을 때 보면 그 살코기가 있고 살코기를 싸고 있는 하얀 거, 그것이 바로 근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이 우리 몸에 전신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이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근육뿐만 아니고 오장육부하고 피부와 근막, 뼈가 뼈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거죠. 이 근막들을 보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앞면에 많이 있는 근막이라고 토마스 메이어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근육을 연구하면서 한의학적인 경혈을 많이 참조해가지고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발견한 것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경혈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면 있고, 또 측면에도 경혈이 근막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측면, 뒷면. 또 후방, 몸의 후면, 다리 뒷다리부터 등 쪽으로 머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근막도 있고요. 또 보면은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또 흐르는 그런 근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팔로 내려가는 근막도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팔로 내려가는 근막이죠. 팔로 내려가는 12경락의 팔로 내려가는 경혈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아마 이 메이어 선생님께서도 12경락 경혈을 좀 많이 참조해가지고 거기에 응용해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쓰는 활동을 할 때 쓰이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능선이라고 해서 근막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겉에만 근막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심부에도 이제 근막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심장, 폐, 위장 등과 같은 데도 이제 서로 연관이 되게, 연결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꼭 그 겉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 깊은 곳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근막 이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몸에는 이제 그 12경락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근막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로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서로 균형을 이렇게 좀 힘을 전달할 때 이게 근막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의 12경락하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이제 두통이 있었을 때 이제 발의 걸음걸이나 발의 형태 근육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그 종아리나 허리, 골반, 척추, 머리의 근육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원인이 되는 근육을 풀어주면은 이제 머리 아픈,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 머리가 이제 아픈 것이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근막이나 근육으로 쭉 그 발까지 내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거기에 이제 근육에 틀어져 있거나 균형이 안 맞는 데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이제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전후 좌우 앞뒷면하고 좌우면 위아래가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부위의 근육이 이제 그 긴장이 되면서 근막으로 연결된 다른 부위에 이제 근막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몸이 틀어지기도 하고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우리 몸이 그 균형을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이제 몸을 앞으로 급하게 걷는 사람들은 이제 몸이 대체로 앞으로 수그러들면서 이제 체중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등과 앞 견강이 무릎 아래쪽으로 이제 힘이 많이 실게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앞으로 가면 몸이 너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몸의 균형을 잡다 보면은 척추의 망곡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세우려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죠. 만일 척추가 휘어지면은 이제 척추에 붙어 있는 근막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막에 또 이제 팔다리 있는 근막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이제 오장육부에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를 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막이 이제 전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 영향을 주면서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12경락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2경락과 경혈이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확실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제 뭐가 그냥 그렇게 효과를 내는지 좀 밝혀지지는 않고 좀 쉽지가 않은데요. 흔히 기의 순환을 도와서 이제 치료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기가 무엇인지 실제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기공을 한다든가 단전호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의 순환을 실제 느끼면서 기를 조절해서 병을 조절합니다. 경락이 나온 것도 이제 초기에는 그러니까 기순환을 하는 이런 도사들에 의해 가지고 좀 발견되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봉안학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산화를 찾아 밝혀서 기의 실체를 찾으려고 이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적인 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근막을 연결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른 이론보다 실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제 12경락과 경혈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근막은 우리 몸의 전신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혀로 연결되어 있고, 십이경락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인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근막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각종 통증이나 오장육부의 병, 난치병을 이용에도 이제 응용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체형 교정이나 그 자세 교정을 하는 경우에 근막 이론을 이제 한의학적인 그 십이경락 이론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체형 교정이나 자세 교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체질 체형 건강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